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박경령이고요. 지금 소개를 이제 좀 과장되게 해줘서 좀 쑥스러운데, 지금 마포문화원에서 제가 한 몇 권을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제가 자문위원이고 해서 한강 밤섬 책을 올 칼라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서울시의 지금 역사 편찬원이라고도 하고, 저는 시사 편찬위원회라고 서울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한 20여 년간 거기서 퇴직을 정년 퇴임을 하고, 공무원이죠. 이건 행정공무원은 아니고 연구직 공무원으로 해서 서울 역사에 대한 연구를 좀 다년간 해서 한강 이 서울 역사 책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개화기 한성부 연구라고 해서 냈고, 한 35권 정도는 서울 역사 책만 저렇게 쭉 한 퇴임한 뒤에부터 계속까지 냈습니다. 근데 얼굴을 제가 자세히 마스크 때문에 좀 벗었지만, 여기 보면 여기 마포구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마포구에 사신다는 분 아까 몇 분 있던데 손 들어보세요. 마포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마포구 사는 사람들 한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데, 마포에 사시는 분들은 이마가 까맣고 왕십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목덜미가 까맣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마포 쪽에서 아침 새벽에 젓갈을 이제 새우젓이고 젓갈들을 이렇게 이제 등에 지거나 달구지에 미고 한양 도성 쪽으로 이제 남대문 쪽으로 서대문 쪽으로 들어올라다 보면 아침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마가 새까매져요. 그런데 이 왕십리 쪽에 뚝섬 사는 분들은 채소를 싣고 이제 그 동대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해를 등에 받아가지고 여기가 까맣게 밝게 됐어. 근데 여긴 지금 마포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마포에 살아도 마포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서운하시긴 할 거예요. 하여튼 조선시대 밤섬 기능과 역할과 68년 이후의 밤섬의 모습과 창전동 이주 후의 밤섬 주민생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원래 여기 대표님이 전화로 이렇게 오거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좀 밤섬의 개발 과정 내용을 좀 역사를 좀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저 책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이렇게 뽑아놨는데, 요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섬을 한번 갔다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이네요. 지난번 금요일에 갔었죠. 마포문화원에서 매년 거기서 추석 한 열흘 전이나 일주일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포 사람들, 특히 그 밤섬 주민들을 귀향하는 거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귀향으로 이제 바지선에 태워서 거기 밤섬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살던 곳을 찾아보게 하고, 거기서 또 그 부군당이 원래 있었거든요. 이 부군당이란 건 서울 지역 일대에서만 불리는 하나의 그 동네를 지키는 하나의 그 사당이라고 할까, 무슨 동네 지키는 그런 것을 무당들이 많이
좀 차지했죠. 예, 원래 요즘은 무당들과 또는 유교식으로 지내는 제사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군당이 있었기 때문에 부군당을 이제 이전해서 좀 현재 창전동 아파트 삼성 레미안 아파트 부근에 옮겨다 놨어요. 거기 그 부군당을 뭐 먼저 제가 얘기하려면 좀 순서가 바뀌긴 한데 마치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군당에 대한 신앙은 정말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 주민들이 부군당 신당에 대해서 거기에 영정이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걸 모신다든지 하는 거는요 굉장히 뭐 기독교나 불교의 무슨 뭐 사찰 부처님 모시는 거나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모시거나 뭐 그런 거보다 오히려 더 지극하고 아주 전부 그것이 투철합니다. 그럴 때 제사를 지낼 때 그 부근 거기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주변에 멀리 나가 있는 사람까지 다 와요. 그래서 사람 어떤 면에서는 미푼 양속곡기도 하고요. 외부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부군당에 부군신을 모시는 그 지성이야말로 그렇게 참 난 제사를 지낼 때 몇 번 가봤는데요. 무당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교식으로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긴 하는데 그걸 1년에 한 번 또 저기 들어가서 담섬에 가서 지냅니다. 그런 이제 그 부군당을 중심으로 이 400여 명의 그 밤섬에 사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똘똘 뭉쳐 있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여기 나와서라도 그 저쪽에 살았을 때도 학교는 밤섬이 없었으니까 이쪽에 마포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안에 이 밤섬에 있는 아이를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밤섬에서 통학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고등학교 아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단결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제 섬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질이 좀 있겠죠. 저쪽 우리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섬이 많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또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일본이 섬 사람이에요. 섬 사람 기질이 뭐냐? 특이한 게 있거든요. 우선 단결력이 있는 거예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도로 돕고 응결을 일반하면은 자기가 목숨을 부지 못하니까 단결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밤섬도 섬이에요. 섬이 한강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의도도 있고 또 여기 저 위로 올라가면 잠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불염도라든지 이 섬이 난지도라든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주민들보다도 여기 밤섬 주민들은 특이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빗나가기도 했는데 이 밤섬 말 그대로 밤처럼 생겼기 때문에 밤섬이라고 그러는 거 별로 아시죠? 근데 그럴 때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에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있어요. 굉토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는 한문으로 율도라고 썼다가 이제 밤섬 밤율자니까 그래서 이제 율주니 가산이니 좋은 산이란 뜻이겠죠.
몸 생긴 새가 홍수 때 보면은 이게 거북이처럼 생겼다 해서 거북섬 뭐 이런 또 반만 홍수 때는 반이 잠기거든요. 근데 절대로 큰 홍수가 나도 절대로 밤섬은 안 잠깁니다. 왜? 그 윗섬이라고 할까 그쪽에 이따가 나오지만 큰 암산이 있어요. 그 암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은 밤섬이 없어진지도 모릅니다. 이 돌을 깨야 되니까 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돌 가지고 석재를 이제 골재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어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단단한 그야 마치 군함처럼 생긴 이 바위가 크게 저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밤섬이 없어지게 된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닌가 무슨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러나 여의도라는 섬은 사실은 없었던 거고 밤섬이 이 여의도까지 이제 이렇게 포함돼서 여의도엔 사람이 살질 않았으니까 주민도 없고 그저 물에 잠겼다 다시 홍수 때 잠겼다가 그냥 좀 가물면은 밤섬하고 연결돼서 모래사장으로 영등포로 그냥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강은 지금은 뭐 늘 물이 호수처럼 한 2m 이상 잠겨져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강을 그냥 가물 때는 그냥 건너다녔어요. 그냥 이렇게.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 이 명종 때라고 하는 그 임금제에 풍기불능하다 밤섬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마포에서 밤섬까지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다녔는데 남녀노소가 건너가는데 옷을 벗고서 좀 어느 정도 걷고 이러고 나서 머리에다 그 옷을 이고 그리고 건너가는데 이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남자가 또 여자가 떠내려갈까 봐 이만큼 물이 이제 차는 데까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깊어야 뭐 이마 정도 되겠지만 내가 또 안고 이러고 다니니까 조선시대 유교의 풍속에 남녀 7세 부동석에 어디를 자기 부인도 아닌 그런 여성을 안고 끼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가장 뭐라고 할까 좀 자유로운 무슨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사촌끼리도 결혼을 자주 한다 이요. 그런 섬 아니니까 외부에서 데이트를 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눈만 맞으면 거기서 그냥 결혼을 그냥 한다 얘. 그러니까 더구나 옷 벗고 다니는 거 그리고 결혼 자유롭게 하는데 이거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자유분만하다고 할까 자유분방하다고 할까 그거 참 드문 풍속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원부가 지적을 해가지고 명종이 딴 곳으로 이전시켜라. 막 그때 다 이전했다가 다시 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타나 그런 좀 일이 있습니다. 나이주 또 잉화주 뭐 그렇게 불렸어요. 뭐 여의도 지도를 제가 조금 고지도를 소개한 거고 장이 한강밤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위가 아주 단단했었고 또 수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교를 이제 지나가는 밤섬이 요지도 뭐야 사진하고 뭐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 나왔지만 이 밤섬을 우리가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밤섬 사람들만 밤섬을 사랑하면 이게 남사로 지금 이게 지정된 지 10년이라는데 동경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영국 데임지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수도에 그 강이 흐르지만 서울의 한강망에 이렇게 람사르 지역이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그게 없다 이에요. 우리나라만 서울에 한강에 함삼의 람사르 습지로 10년 전에 지정이 된 거는 참 획기적인 일이고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밤섬 그 땅이 일제 때 광복 때 대부분 다 이제 사유지가 됐던 것이 있고 국유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밤섬이 마치 그 대마도 모양으로 윗밤섬 아랫밤섬이 있어. 혹시 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윗밤섬 아랫밤섬 모르시죠? 점점 처음에는 이게 아랫밤섬이 컸어요. 윗밤섬은 작고. 그러더니 점점 커지는 게 윗밤섬이 커져가지고요. 지금 뭐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자꾸 밤섬이 자라요. 그래서 처음에 밤섬 폭발할 때는 뭐 그렇게 뭐 1383평, 10,000평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잘 모르지만 저 10년 전만 하더라도 2013년에 84,700평, 약 8배가 자랐습니다. 1년에요 거의 1,333평이 늘어납니다. 1년에 1,000평. 1,000평이 어딥니까? 1,000평이면 뭐 평수를 우리가 겨우 이 25평에 사는데 1,000평이면 이게 뭐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있을 정도예요. 1년에 그렇게 늘어나요. 왜? 자꾸 토사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홍수 때 이번에 아마 굉장히 또 늘어났을 거예요. 저 상리에서 내려오는 개읍, 뭐 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밤섬이 한강을 다 차지할지도 모르겠어요.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른다. 처음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1983년에 밤섬을 없애기로 했었어요. 또 지금 68년에 밤섬을 없앤 걸로 되어 있지만 한 4m 정도의 그 높이로 밤섬이 그때 남았습니다. 평지로, 이렇게 산이었던 것을 평지로 만들었어요. 4m 정도. 물 위에서 떴다 갔다 한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마저 싹 없앴다. 싹 없애서 저 마포 쪽에다가 그 좀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 고수부지라고 일본 말이고 하여튼 그런 좀 모래사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계획을 했던 것이지만 이것을 그때 없애지 않고 그냥 두고 그 마포 쪽에 그렇게 둔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걸 폐쇄했단 말이죠. 이 밤섬이 위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중지도라는 지금 저기 한강에 있는 한강의 그 노들섬을 처음에 없애고 이거를 밤섬을 살리려고 했다가 다시 바꿔줘 가지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가지고 해서 김현옥 시장한테 밤섬을 없애는 거로 가라. 왜냐하면 그 전해에 밤섬이 그 위기가 있었거든요. 매년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이천동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천동은 뭐 지대가 높아져 가지고 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이천동하고 이 밤섬은 그저 헬리콥터가 떠서 수해민들을 자꾸 구출해내야 돼요. 그게 서울시의 큰 그 당시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어떻게 뜹니까? 지금은 흔하지만 헬리콥터를 미군한테 빌려서 미군들이 해줘가지고 그 밤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천동에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건져내 가지고 구출해내는 일을 매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또 하나 밤섬을 제거하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여기 윗밤섬, 아랫밤섬이 보이죠? 네. 위를 이제 서강대교가 지나가는 거고요. 이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거기다가 소개해 놨습니다. 한성부 때부터 이렇게 일제 때 경기도 고양군으로 해서 경성부로 이제 서울로 다시 들어와서 경성부의 여의도정이라고 됐다가 이것은 바로 광복 직전에 영등포 구에 속하기도 하고 이제 광복이 된 다음에 윗밤섬과 아랫밤섬으로 이렇게 불렸다가 68년에 없어지는 것이죠. 폭파 전에 밤섬 모습이고요. 지금 그 밤섬에 살던 사람들의 추억은 명사심리라는 겁니다. 이 심리 모래가 심리까지 쭉 있었다는 거예요. 원산도 여기 북한의 원산도 유명하지만 완도에도 명사심리라고 그런다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밤섬에서부터 모래사장이 영등포 쪽에서 저쪽 노량진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 경치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능과 역할을 다섯 한 가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나루터였다. 이건 여기 곡물과 상할 필수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마포가 이것 때문에 번성했어요. 지금도 여의도가 지금 중심이 금융의 중심이지만 조선시대 후기에는 조선 말까지는 마포 쪽에 주로 그 금융이 집중되어 있다. 종로에 시전이 있었지만 마포가 젓갈이 들어오고 많은 이런 저희 곡물이 곡식이 들어오면서 특히 그 정부의 세금이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물자가 여기서 부려졌다고 봐야 되겠어요. 우습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한창 조기 한창 들어온 연평도라든지 또 무슨 정월이라든지 이런 게 일제 때나 이런 것에 많이 흔하게 들어오면 그 해산물이 너무 많이 넘쳐을 흐를 때는 돈이 엄청나게 흘려 가지고 줄줄이 흘러져서 개가 다니면서 10,000원짜리는 안 물고 50,000원짜리만 물고 다녀요. 요즘 치면은. 그 당시 돈은 그렇게 단위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흥청거렸다. 아주 많이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개가 큰 돈만 물고 다녔다지 작은 돈은 안 물고 다녔다. 밤섬 이건 이게 6.25 전쟁, 이 6.25 전쟁이 또 밤섬과 마포를 강탈을 합니다. 아주 6.25 전쟁 때문에 휴전이 되면서 저 한강 하구를 휴전선이 가로막아 가지고 남한이나 북한의 배가 임진강이라든지 한강으로 드나들 수가 없게끔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마포 밤섬에 이렇게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만 단절이 되면서 좀 마비가 됩니다. 이 굉장히 타격을 준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지금 마포가 이거보다 더 발전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뽕나무를 여기서 많이 재배했는데 국가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왜 장려를 했느냐? 조선 전지에
사람 이제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GNP가 조금 높아지니까 비단 옷을 입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그럼 비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서 명나라에서 주로 들어와요. 그래서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아주 어렸을 때 유행했습니다. 비단장수 왕서방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노래가 쭉 이어져. 비단장수 하면 왕서방이야. 이게 왕서방. 왕씨가 제일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 띵허와 띵허와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는 얘기인데 그 노래가 유행가가 본 걸 보면 중국 비단을 아주 일리로 찾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은을 바꿔줘야 돼요. 은이 유출됐어. 그러니까 수입 초과예요. 수입 초과. 수출 초과가 아니라 수입 초과.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좀 마비되거나 쓰러지죠. 뭐 IMF 위기가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초에 뭐 태조 이성계 뭐 그다음에 뭐 태종 세종대왕 할 것 없이 역대 왕들이 이 뽕나무를 재배를 많이 시켜서 뽕나무를 키우면은 누에를 키울 수 있으니까 누에에서 뭐가 나오냐 고치를 지어가지고 그걸로 명주가 나오면 비단을 만들어서 짤 수가 있어서 수입을 중국서 안 해도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단 때문에 이 뽕나무를 강제로 재배합니다. 한 집에 몇 호씩 몇 나무씩 씌워요. 또 기관별로 교육부면 교육부, 국방부 국방부에서 밤섬에다가 몇 그루씩 심게 해가지고 가을에 그걸 테스트합니다. 제대로 됐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랭킹을 정해. 점수를 줘서 얼마만큼 이 뽕나무를 엄격하게 잠실도회라고 해서 지금 잠실이 지금 우리 잠실 단지가 있어가지고 잠실이 역도 있고 해서 잠실이 이제 잠실이 바로 이 세종대왕 때부터 잠실도회라고 해가지고 잠실을 뽕나무를 해서 이제 거기서 키워가지고 그 누에를 치게 해서 양잠을 하는 거를 국가에서 공무원을 내보내가지고 그걸 감독을 시켜서 고치를 생산시킵니다. 잠실이라는 데가 동잠실, 서잠실, 신잠실 세 군데가 서울에 있었어. 이 잠실 지금 저기 신잠실 저기 잠실이 있는 그쪽은 원래 강남이 아니고 강북에 속한 지역인데 이제 한강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 남쪽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강북 쪽에 성동구에 잠실성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가 아차산 밑인데 거기가 동잠실이었어요. 잠실이 그만큼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잠업을 장려한 하나의 흔적이 있죠. 그 명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뽕나무를 재배를 많이 한 곳이다. 밤섬이 뽕잎 따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노래에도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가세 이게 뽕도 따고 님도 따고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 뽕잎 이게 따라간다면서 이제 데이트하러 가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해야지 남녀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섬 얘기가 이제 뽕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뽕나무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갔는데요. 뽕나무뿐만 아니라 이 한약 재료를 여기서 심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초 같은 거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누에 치는 양잠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게 요즘에 보건소나 그 유사한 기관이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율소라고 그런 거는 조선시대 때에 어려운 학생이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구제해 주는 것을 진율소라고 했어요. 이 진율소를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그
방역기관이라든지 그 어디 수용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라 조선시대 같으면 밤새면 다 집어넣습니다. 꼼짝 못하고 거기 있어야 돼. 거기서 다 검사해서 나오면 통과되면 음성되면 그때 내보내면 돼요. 아주 최종의 아주 방법이었어요. 밤섬이. 병에 걸려가지고 870명이 이제 되는데 거기 170명이나 뭐 죽었어야 하니까 치료가 잘 안 돼서 그러겠죠. 그때는 백신 주사가 없었어요. 참 불쌍했습니다. 그 당시 백신 주사만 있어도 이게 희생자가 좀 줄어들 텐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격리 수용소로 역할을 했다고 보시겠죠. 조선시대 진일서 그림 있고 또 어려운 거지만 이거는 관아에서 쓰는 이런 그 예산이라고 할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위전이라고 해서 밭을 주면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해서 곡식을 이제 반은 바치게 한다든지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관아에 경비를 쓰게 하는 거 그런 곳을 삼았다. 위전. 또 하나는 이제 배 짓는 곳이니까 배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 밤섬에 배 짓는 사람들의 이 유전자가 DNA가 지금 저기 울산이나 지금 그 남해안에 있는 무슨 대우조선이고 현대조선이고 뭐 하는 게 지금 통영 쪽인가 그쪽에 있잖아요. 이 세계적인 곳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조선은 전 세계 해양 바다에 지금 현재 떠 있는 배들의 반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다 뭐 조선을 배를 다 해서 내보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통계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됐겠어요? 이 전국에 또는 이 서울 부근의 전체 뭐 강화도니 뭘 할 것 없이 이쪽 경기도 강원도까지 몽땅 다 이 배를 여기서 밤섬에서 짓는 겁니다. 그걸 짓는다고 그래요. 배를 조선하는 걸 배를 갖다 만드는 거. 여기 기술자가 많이 살았어요. 참 조선업이 저기서 발전된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 68년 이후에 이제 밤섬의 폭파가 이제 비극의 시작인데, 건설부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현옥 시장, 이게 이제 67년도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홍수가 났는데 헬리콥터를 딱 한강을 이제 해보니까 비참하거든요. 여의도 제방이라고 그러는데 전 뚝이라고 그럽니다. 여의도 제방이라고 안 그러고 저는요. 그래서 이 밤섬 폭발을 할 때 동아일보의 기사가 제가 좀 소개를 거기다가 해놨어요. 참 그때 그 충격은 밤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전국의 사람, 전 국민들이 참 놀랄 정도죠. 왜냐하면 68년에 그때 그 전해에 한강이 전부 그 헬리콥터를 타고 쭉 돌아본 박 대통령이나 건설부 장관이나 김현옥 시장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을 써야 돼. 소양강 댐을 저기다가 짓는 거로 하고 발당댐도 있겠지만 그런 큰 우선 제방 댐도 쌓아야 되지만 우선은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여기다가 제방도 우선 쌓아야 되고 여의도가 잠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밤섬을 제거하는 것이 여의도를 보호하는 데도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밤섬에는 62가구에 443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 밤섬에 사는 주민들의 성씨가 아주 희성해요. 어씨, 탁씨, 무슨 지금 모르는 이런 성씨가 많습니다. 이건 김현옥 시장의 그때 당시 폭파 때 보턴을 누르는 장면 같고, 그래도 밤섬 사람 원주민을 제가 많이 만났으니까 그 사람 중에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자기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저 찍은 사진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밤섬 폭파되기 전에 광경이죠. 그래서 밤섬 폭파가 이제 큰 이슈인데, 이게 밤섬 사람으로서는 청천벽력이죠. 북한에다가 이 피난을 왔다 올까 월남한 사람들이 저 북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실향민. 임진강에 가면은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데가 있죠,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실향민이야. 고향을 잃어버려. 저기 보이는 곳이 있는데 실향민이야.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이제 서울시가 협조를 줘가지고 배를 태워서 갑니다.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요 근래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요. 여기가 내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이고 여기에 우물이 있었던 곳이고 뭐 하면서 참 고향을 북쪽에 두고 온 사람이나 뭐 밤섬에 여기 주민들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당인동으로 임시로 가서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다 천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가면서 보상금을 준다 뭐 하면서 땅을 준다 뭐 하던데, 원래 밤섬엔 자기들이 그 국유지도 있었지만 사유지거든요. 개인 땅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집 부근이. 그런데 여기 초가집도 있었고 기와집도 있었는데, 나중엔 보상을 받을 때는 초가집은 또 보상을 안 해줘요. 또 국유지에 있는 사람도 안 해줘요. 사유지지만 기와집 가진 사람들만 나중에 재개발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비극의 계속이죠. 그러다가 이제 장전동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밤섬 부군당이 있는 그 공민항 사당이라고 아시나요? 공민항 사당 뒤쪽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는 곳에 좀 그 경사진 곳에 부군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레미안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이따도 나오지만 그저 19명 정도만 들어갑니다. 400 몇 명만 나왔던 443명이 19명은 겨우 입주권 갖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거기에 5명이가 몇 명쯤은 또 이건 저거 임대야 또. 그런 당인동의 창전동 이전을 하면서 몇 달 만에 그 서울시에서 하도 이제 시위를 하니까 도를 못 캐게 하고 그냥 여의도 윤중제를 여의도 뚝을 못 잡게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창전동에 비탈에다가 이제 준 겁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봉천동이나 저 성남시 뭐 이 고척동 뭐 이런 데다가 대토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 받았어요. 우리는 밤섬이 내려다 보이는 와우산 기슭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자기 그 고향을 애낀다고 할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양민이라고 할까 무슨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듣지 않고 버티다가
고현이 결국은 창전동에 국유지를 받게 됩니다. 나라 땅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비극은 재개발에 참여 못하게 된 이유는 국유지를 거기다가 이제 연립주택을 5층으로 5층이란 말은 층수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된 5층에 이제 연립주택을 몇 가구씩 들어가게 해서 사진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5단이. 그 자기들끼리 부르기는 1단 사람들, 2단 사람들, 저희들끼리 부르기도 추첨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집을 지었어요. 직접 돌을 날르고 벽돌을 찍고. 좀 노동력이 없는 분 가구는 현금을 내야 돼요. 현금을 내고, 현금 안 내고 직접 나와서 노동력으로 벽돌 찍고 물 기르고 거기서. 그런데 좀 특이한 거 지금 생각나는 중에 하나가 밤섬에는 1968년에 폭파해서 나오기 전까지 전기가 없었어요. 수도가 없었어요. 서울인데도 서울이 아니죠. 전기가 없었고 수도가 없어. 뭘 먹고 사냐? 한강물을 퍼서 먹었다. 전기가 없으니까 석유불을 켜가지고 불을 갖다가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전동에 와서도 물을 깃고, 왜냐하면 공사를 하려면 물을 부어야잖아요. 시멘트를 개려고 뭐 하면 물을 저 밑에서 동네에서 저걸 지고 올라와.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또 시비가 붙어요. 물을 길어가는 것 때문에. 야, 너희들이 다 그렇게 가면 이 우물 바닥 날 거 아니냐. 우리 뭐 먹고 사느냐. 이게 이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 지었어요. 누굴 불러서 시공사를 불러서 목수를 부르고 집을 지어가지고 문짝을 목수들을 보고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하면은 그저 밤섬 폭파 후에 당인동을 이적했다가 당인동에는 임시로 살다가 와우동 창전동에 새로 이제 터를 받아가지고 조금 짓고 창전동에 연립주택을 이제 신축했다. 이렇게 표로 이제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는 있죠. 다음에 여의도 신도시 얘기는 이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거지만 밤섬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소개를 한 겁니다. 여의도의 뚝을 결국 밤섬에 그 골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라고까지 또 나오고 했지만 왜 밤섬을 폭파했느냐. 그 명분은 좋아요. 밤섬에 홍수가 나면은 그 물이 부딪혀가지고 여의도 제방을 때린다. 여의도 뚝을. 그래서 여의도 뚝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은 밤섬을 제거해야 된다. 명분은 그렇게 보이는데 이 밤섬 그 주민들도 그걸 믿지도 않고, 또 나중에 이게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제목을 그 골재를 쉽게 얻어서 비용을 싸게 해서 그래서 운반을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제방을 한 6개월 만에 쌌나? 5개월밖에 안 되게요. 그 제방을 갖다. 택지가 이제 85만 평이라고, 100만 평이라고 하지만 85만 평이 여의도가 생겼습니다. 군사정부 쪽에서는 그 당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군사정권을 잡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한번 여의도 같은 뉴욕의 맨하탄시를 만들어서 한번 보기 좋게 고층 빌딩을 지어가지고 이걸 전시를 하면은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아마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도 봅니다.
예, 아까도 소개 좀 했지만 83년에 위기가 왔죠.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 다시 이 4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밤섬의 높이에 있는 것도 다 완전히 없애가지고 마포 쪽에 그 둔치를 만들자.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둔치를 하면 이렇게. 근데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자연 초지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사로 습지가 이제 결국 협약을 맺게 된 것도 이제 이때 결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포도 때는 뭐 이건 밤섬에 뭐 그냥 관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소개를 했지만 황포란 말은 이제 굵은 그 배 같은 거로 이제 그 돛을 바람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돛을 달 때에 이제 그걸 쓴다는 이제 황포란 것이 나왔죠. 조선시대는 황포가 주로 이제 많이 돛대를 하나 쓴 곳도 있고 2개 쓴 배도 있고 그랬었어요. 주로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면은 2개를 달고 온 황포도 때는 주로 서해안 쪽, 황해안 쪽으로 다니는 배고, 강원도나 단양 저쪽 남한강 쪽으로 다니는 배들은 황포가 돛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 차이가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 아주 그 황포도 때라고 황포도 때가 5가지가 좀 아주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그럴까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것은 첫째가 항주 쪽에 그 항주 여기 조금 가면 이제 항주산성 인원도 난지도 있는 곳에 수초가 많이 자란대요. 근데 그 수초 자라는 곳에 이 해적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적이 그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배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물건을 뺏는 겁니다. 한강에도 해적이 있었던 거를 수적, 어려면 시족이라고 그래요. 해적이 아니고 바다의 자가 아니라 물수자, 해적과 수적. 그걸로 누가 한번 영화 만들면 좀 히트 칠 수도 있겠죠? 전에 뭐 그 영화가 뭐 그 무슨 저기 무슨 산적과 뭐 해적인가 뭐 이런 거로 누가 만들었던데. 그다음에 망원동의 역풍은 이제 망원지구에 바람이 거세게 이렇게 다시 역풍으로 분다고 그러죠. 이렇게 순풍이 아니고 역풍. 그래서 그게 무섭고, 세 번째로는 서강 첩지라고 해서 서강 쪽에 여기 오면은 어영청이라고 수어청이라고 이런 그 군 부대에서 운영하는 그 배가 있는데 이들이 괜히 트집을 잡아서 통과세를 받는 거예요. 판을 쳐가지고 무당들이 구술하게 해서 돈을 어선에서 뜯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이 화주라고 해가지고 어여쁜 기생들을 두거나 접대부를 두고서 어부들이라고 그 어선에 있는 사람들을 꼬여내가지고 뭐 술을 진탕 먹이고 홀랑 옷을 다 뺏기는 겁니다. 홀랑 다. 이들한테 다 뜯기고 가요. 노량주교는 노량대교 지금도 행사도 어떤 때 좀 서울시에서 하는데 특히 정조대왕이 능행을 할 적에 배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배다리 주교란 말은 배다리인데 그때 배를 증발해 가지고 배를 수백 척을 이렇게 배를 깔아 가지고 거기다 널판지를 까는데 그때 배를 다 증발해서 한 달 이상을 지내기 때문에 수백 척들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그냥 생업을 잃고 허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뭐라고 이런 접객업소에 있는 기생들이랄까 여인네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머리 잘라서 팔아가지고 뭐 연명한다,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건 황포도배가 이제 이건 돛대가 세 개가 있는 거고 저건 하나가 보이네요. 이 돛배가 두 번인가 만들어지죠. 한 번은 이제 82년도인가에 만들었다가 이게 그만 88년 올림픽 때도 이제 이것이 운항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89년인가 그때 그 이듬해에 올림픽 해듬해에 아마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90년도에 초에 또 만듭니다. 요 근래에는 아까 얘기한 밤섬 귀향할 때에 이 일부는 그런 황포 돛배에 태워가지고 밤섬으로 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지성이라고 하는 한 100명 이상 타는 그런 데 이제 태워서 가죠. 황포 돛대도 이용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에 도강녀라고 해서 이 도강증이 뭐 있고 뭐 도강이녀가 있는데 삽수꾼이라고 하는 말, 원래는 삽수란 말은 건너둔다는 얘기인데 업어서 건너가는 꾼이 이제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룻배를 타기가 뭐 하니까 그냥 사람 키 정도의 물길이 있는데 뭐 배를 꼭 탈 필요는 뭐 있냐. 내 등에 엎으시오. 그러면 얼마 가는데 얼마요. 그래가지고 물을 건네주는 사람을 삽수꾼이라고 했어요. 이 한강 밤섬에도 이 삽수꾼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삽수꾼들이 이제 직업을 잃게 생겼어요. 나룻배들도 이 직업을 잃게 시켜낸 것은 1910년 경수국지가 되는 그 해에 일본인 우에다라는 사람이 여기 부인하고 같이 배다리를 놨어. 마포에서 밤섬까지, 밤섬에서 저 영등포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쌀 반대씩인가 뭐 하는데 나룻배보다 값이 싸니까 이걸 이용해요. 일본이 놓은 이 배다리를 건너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룻배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삽수꾼이 등에다 진짜 옮겨다 주는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충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같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대가 동원되고 드디어 체포된 사람이 한성부로 끌려오는데 한성부의 관원이들이 우리가 이제 일본에 거의 이렇게 주권을 거의 뺏기게 되다시피 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 참으시라. 그러면서 달래가지고 훈방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초계란 말을 써요. 어려운 말로 초계. 배척한 거죠. 일본을 배척한다는 얘기. 항일 관계라고 봐야겠어요. 이게 율도 밤섬에 서울대교가 놓여진 거고 지금 현재는 마포대교라고 하는 것이 놓여졌었어요. 1970년에. 그리고 이제 서강대교가 놓여집니다. 여기에 밤섬에 국회의사당과 신정동을 잇는 것이 이제 80년도에 기공을 했는데 그만 반발이 많아가지고 좀 공사가 중단됐어요. 다리만 조각만 이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다리를 못 놨어요. 그래서 1991년에 다시 또 공사를 재개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단체가 또 시위를 해요. 그래서
한 6명인가 밑은 아주 그 주먹밥도 싸가지고 뭐라고 할까 비상식량 있는 그런 미숫가루 같은 것들 들고 물하고 미숫가루 들고 올라가서 서강대교에서 시위를 했는데 결국 6시간 만에 주민들이 이 서강대교가 놓여져야 우리가 교통도 편하고 소위 말하는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쪽 신정동이고 이쪽 서강 이쪽에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끌어내니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이거 공사를 해서 99년에 완전히 개통이 된 게 서강대교입니다. 이게 몇 년이 걸렸어요? 거의 19년이 걸렸네요. 서강대교를 하는데 이 밤섬을 지금 지나가는데 거기에 공사하는 방법을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해가지고 새가 놀라지 않게 그런 방법을 소음을 없애는 공사 방법을 쓰고 특히 철새가 이제 날라와서 알을 낳을 때 이런 그 산란지에는 공사를 피하게 하고 해서 그 조류학자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5호선을 놓기 위해서 그 밤섬 중간에다가 인공으로 콘크리트로다가 이렇게 500평 정도니까 뭐 꽤 넓은 건데 거기다 섬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비가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뭐 흙을 뽑아내는 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임시로 만든 섬이었었다는데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이제 5호선이 개통이 되니까 이건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이거는 철거를 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창전동 이주 후에 밤섬들의 주민들의 생활인데 뭐 되풀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밤섬 폭파의 명분을 아까 같이 그렇게 정했다.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은 국유지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못 받게 되는 것이 됐고 그리고 가지고 이주도 제대로 준비도 없이 밤섬에서 쫓겨났다시피 했습니다. 뭐 속된 말로 구청 직원들이 와서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짐 싸! 그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좀 한 1, 2개월 이상 소요가 됐어요. 밤섬의 주민들이 매년 모임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이제 송년회를 한 사진을 제가 좀 얻어냈는데 식당을 정해서 매년 모임을 갖고 있고요. 개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끼리 주민들끼리. 그래서 개도 50대, 60대, 70대 이게 연배가 다르게 또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뭐 이제 아까 얘기한 부군당제 할 때는 다 모이고 아주 유대가 굉장히 끈끈하게 단절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주민 어떤 조직이라고 할까 주민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돌산은 마지막 모습을 감췄다. 이제는 다시는 그 섬마을에서 올라오는 아침 연기를 따라서 볼 수도 없게 됐고 아침 일찍부터 점점이 마포로 건너오는 나룻배도 볼 수 없게 됐다. 밤섬을 폭파시켜서 수도 서울을 어느 도시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일이라니 고맙기도 한데 이런 뜻을 잘 알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개운치 못한 것은 무엇일까? 웬일일까? 밤섬을 없애지 않으면 여의도 개발이 어렵고 이 돌산 때문에 강물이 넘쳐서 그 강기슭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니 모를 일이다.
당인동 천막생활의 그분들이 성남시나 고척동이나 봉천동으로 서울시가 이주터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가지 않고 그냥 청전동 아우산 기슭에 있기로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서울시가 천정동에다가 첩터를 마련한 것이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곳이 바로 창전동이죠. 광흥창역이라고 이제 6호선이 있잖아요. 광흥창역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이제는 전부 다 아파트 숲으로 다 마포구가 거의 다 도배가 돼가지고 참 옛날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창전동 말 그대로 광흥청 앞에 있는 동네란 뜻입니다. 광흥청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쌓아두는 창고예요. 특히 공무원들, 관리들의 봉급을 거기서 지출했어요. 광흥청에서. 매월 봉급날이면은 수레를 끌고 오거나 달구지를 끌고 와서 월급을 타가는 관리들이, 가족이나 관리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들죠. 참 그때 당시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찍고 이것도 찍고 이제 그런 건 실황면들. 그리고 이 연립주택 건립 후에 이제 위기가 오는 거는 여기에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재개발이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개발인지 쇠발인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와해가 되는 거죠. 이 밤섬 주민들도 입주권을 못 받게 되니까 국유지에 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보상은 1,000만 원을 더 내면은 그동안에 니들이 68년, 69년부터 90년대까지 거의 30년 동안 살아온 건 돈을 내라 이게야. 살아왔으니까. 네가 아무런 세금을 안 내고 그대로 그냥 무상으로 지냈으니까 그걸 돈을 1,000만 원 정도 내면은 입주권을 주겠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여기 또 사는 분들이 직업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부 배를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부해서 이렇게 그 어떤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목수나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겨울에는 채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을 옮겨가지고 저 빙고 지금 어디쯤 빙고가 있었나 여기 저 마포 부근에도 빙고가 있죠. 거기다가 얼음 창고를 왜냐하면 마포에 계속 여름에 생선이 들어오니까 얼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한강 밤섬에 주변에 있는 강에 얼음을 그 톱으로다 쓸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탁 만들면 그걸 집게로 찝어가지고 어깨에다 미고서 촥 가는 일을 빙고까지 옮겨다 주면은 임금을 받으니까 겨울에도 이분들이 살았어요. 이런 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밤섬에서 나와서 일할 게 어디 있어요? 그저 막노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자기들이 모아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입주권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근에 아주 싼 집에 가서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권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사람들이 전부 이제 흩어지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98년에 입주를 하는데 19명 15가구가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섬 주민들이 귀향을 서울시나 마포구청이나 마포문화원에서 협조해서
배를 바지선, 이게 바지선이죠. 바지선을 이제 그래서 들어갔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거기서 이제 자기 살던 터를 돌아보고 나옵니다. 이건 표석이 이제 세워져 자기들이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인사말까지 제가 다 여기서 했으니까 마이크를 쓰자. 나오는구나. 녹음을. 예, 정덕용이라고 합니다.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궁금한 건 그 밤섬에서 이렇게 있었던 신앙인 부군당 신앙이 사실 이제 서울 곳곳에 있잖아요.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게 밤섬에서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력한 신앙으로서만 작용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다른 곳에도 주로 많은데 이제 마포 오고 이제 서강하고 여기 용산 여기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당이라고 할까 부군당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태조 이성계를 무슨 최영 장군 무슨 뭐 김유신 장군 무슨 이런 왜 그런 분들을 모시냐면 억울하게 돌아간 사람. 이분들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거죠. 억울하게 돌아간 사람들, 최영 장군이고 뭐 무슨 남이 장군이고 무슨 뭐 무슨 정몽준 뭐 이런 사람들은 공중에 빙빙 귀신이 돌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돌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군당을 세웁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 한강변에 많은 것은 이건 부군당의 그 족성상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평안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서 꼭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무당이나 거기다 구슬하고 또는 푸닥거리를 하고서 그리고 떠나야 마음이 편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갔다 오시라고. 갔다 온 뒤에도 또 한 번 고맙다고 또 인사드려요. 그게 이제 이 한강변에 특히 그 많이 부군당이 많고 특히 아까 여기 그 마포에 삼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밤섬에도 자연적으로 배를 타고 또 배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자연적으로 부군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분들은 뭐 월남전에 파병했다가도 아주 무사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 뭐 그런 건 부군당의 신이 보호해서 그렇다. 그리고 매년 이 여름에 부군당을 밤섬에 와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외부에서 와가지고 수영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밤섬 사람들은 안 죽는다 이게요. 부군당 신이 보호하기 때문에 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군당 신을 믿는 그분들이 신앙이 강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돈독하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것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워낙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요. 또 또 별로 모르는 게 없어요. 또 어떤 건 또 보면 또 뭐 어려운 걸 질문하지 말라니까 그것도 때문에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네, 또 한 번 하시죠 그러면요. 저 어렸을 때 그 한강 주변에 보면 그 밤섬 주위에 보면 통바우라고 이렇게 솟아오른 바위가 있었거든요. 밤섬에요. 예, 밤섬이 아니라 그 강가에 크게 솟은 바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정비돼서 잘 그런 게 보이진 있죠. 않는데 혹시 농바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농바위. 그거에 그건 물론 훼손되가 없죠. 그건 없어요. 그건 제가 마포구에 대한 책을 마포구사를 내는데도 제가 좀 같이 집필했고 그래서 마포구에 대한 책을 좀 몇 번 책을 냈습니다. 인물도 내고 문화유적도 내고 조금 제가 아는 거는 좀 마포구에 다른 곳보다는 좀 아는 게 좀 많은 편이에요. 저는 노원구에 살기 때문에 제가 노원 그 문화원에 한 8년 동안 향토사 연구소장을 하면서 또 거기서도 한 책을 1년에 한 권씩 8권을 내줬는데 하여튼 마포구 오고 중구 오고
놓은 거고 제가 좀 거기에 연구를 좀 한 것이 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수동에 살고 있는 전진영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저 소개할 때도 제가 잠깐 뭐 말씀드렸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뭐 밤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을 하셨다라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강의를 보니까 삽수꾼 이제 사람을 업어서 도광시키는 삽수꾼이 있었던 걸 보면은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진도 나왔죠. 헤엄치고 노는 것들은. 근데 그게 깊지 않았어요. 모든 한강은 다 건너다녔습니다. 갈수기에는 모든 한강. 상류 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한강들. 특별히 뭐 깊이 간 데는 이렇게 뭐 좀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갈수기 홍수 때 빼고는 거의 다 한강이 그냥 건너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강 종합 개발을 사업을 이제 제 5공화국 때인가 했는데 참 큰 일을 한 거죠.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상태라고 할까 좀 보는데 호수같이 되어 있는 거죠. 양쪽을 다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늘 그냥 넘실넘실 천과 같이 보이지만 전에는 그냥 물이 그냥 홍수 때만 빼고 나머지는 쑥 빠져버리면 걸어다니다시피 했으니 그게 얼마나 흉했어요. 모양이. 우선 한강 모양이 꼴이 아니죠. 그게. 네. 듬성듬성 이렇게 모래섬이 이렇게 계속 있는 이런 모습의 강이었나요? 그렇죠. 뭐. 아주 뭐 빈약하죠. 더구나 이 사방 사업이라고 할까. 요즘은 뭐 그 나무 베어서 쓰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엔 주로 나무를 떼서 장작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저 베기만 했습니다. 베니까 물이 그냥 금방 합시간에 홍수가 돼서 나가고 또한 갈수기에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갈수가 된 물이 그냥 한강물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나무가 많을수록 물이 항상 흐르는데 흐르는 게 비슷하게 흐를 텐데 이게 참 우리가 산에 나무를 이렇게 녹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히 녹화 사업을 박 대통령 때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또 나무가 보호가 된 거는 연탄을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연탄을 쓰게 되면서 나무를 못 쓰게 됐고 강력하게 또 통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뒤어서 이제 가스가 천연가스가 이제 LNG가 들어오면서 더구나 뭐 전기하고 같이 되면서 이제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매년 지금 문제가 산불입니다. 이거 뭐 그냥 마냥 자라가지고 울창하니까 한번 산불만 나면은 그냥 그걸 걷잡을 수 없이 또 어떤 면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게 산에 나무가 없을 때는 그냥 홍수가 지고 뭐 한강물이 흐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흘렀는데 이 나무가 또 울창해지니까 또 이런 또 산불이 또 나가지고 그냥 뭐 헬리콥터가 그냥 뭐 수십 대씩 떠가지고 며칠씩 진화하고 뭐 우리나라보다 이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보면 또 때로에 산불들이 그냥 굉장히 큰 공해더라고요. 자, 뭐 그건 이제 우리나라 형세고요. 또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왜 저요? 강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대학에 서울교대 한 10여 년 그리고 뭐 서울야대 한 10여 년 뭐 시립대학교 한 10여 년 뭐 각 대학을 뭐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강의를 하려면 이걸 만들어야죠 뭐 제가. 다른 그 말씀 없으면 이걸로 마칠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